추추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모든 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뇌과학을 전공했지만 이런 과학 얘기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장동선의 궁금한 뇌 보시면은 새내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은 과학책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재밌었던 만큼 여러분도 이 책들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뇌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뇌과학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이글맨 박사인데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설명도 정말 잘하고 정말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뇌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우연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 깊게 봤던 학자 중에 한 명인데 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연구했냐면요,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디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 학생들을 엄청 높은 어떤 이 공사장에서 크레인에서 20m도 넘는 높이에서 그냥 자유낙하를 시켰어요. 밑에 그물을 쳐놓고.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 순간 얘네들이 이제 시간을 재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무서운 일을 경험할 때 뇌에서 시간은 더 느리게 갈까, 뭐 이런 연구까지 했던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뇌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창조하는 뇌. 영어로 썼는데 원제는 사실 좀 달라요. 원제는 원래 제목은 The Runaway Species라고, 그 부제가 How Human Creativity Remakes the World,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 세상을 바꾸는가, 이런 원제의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나온 제목은 그 창조하는 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궁금하면 여기 넷플릭스, 이거 홍보해도 되나요? 네, 넷플릭스에 되게 화제가 됐던 다큐 창의적인 뇌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책을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일단 우리가 뇌를 사용할 때 창의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한국말로는 이렇게 썼었어요. 한국말로 휘기, 쪼개기, 섞기 뭐 이런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3B예요. Bending, Breaking, Blendin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 하나의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뭔가를 내가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딴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 보는 거, 이런 것도 창의성이고, 그다음 브레이킹은 원래 그게 아닌데 그냥 다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이런 것들도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렌딩은 그냥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무슨 맛이 될까,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어떨까 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고 섞으면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한국어권에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옷을 디자인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냉장고, 카메라, 심지어는 블라우스까지 디자인했다고 그러는데, 책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디자인했다고 그러는 그 블라우스 옷까지도 사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와, 진짜 아인슈타인이 이런 것도 디자인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사실 과학자의 시각에서만 보는 창의성이 아니라 이 책을 같이 썼거든요. 앤서니 브란트라고 하는 예술가랑 함께 쓴 책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와 예술가가 함께 창의적인 뇌, 창조하는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이거 읽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창의성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더 창의적인 뇌를 가질 수 있는지 뭐 이런 예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이고, 만약 책 읽는 게 어려우면 넷플릭스 다큐로 보고 그 다음에 책으로 볼 수도 있는 책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창조하는 뇌, 데이비드 이글맨과 앤서니 브란트가 썼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제가 좋아하는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맨의 책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책은 국내에 계신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재승 교수님의 책이에요.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는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이 읽으셨을 텐데 최근에 내신 책은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이 좀 젊을 때 사진을 넣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책이고요. 아까 말했던 창의적인 뇌 얘기가 사실은 이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강연을 엮은 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의 강연들이 정말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뭐냐면 인용을 하셨는데 장 피아제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신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일 인간을 좀 더 창의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다면 젊은이들에게 틀에 박힌 지식과 태도를 가르치기보다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사실은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지만 창의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한 그 챕터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서로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사진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 십자가에 박힌 뭐 예수님 그림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사진이나 뭐 그림들을 보면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님 하늘 올려다보듯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는 전혀 다른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시각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우리가 사물들을 관찰해보는 거라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질문들이 다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혁신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강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제가 국내에서 좋아하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뇌과학자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나서 제가 쓴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쓴 책은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 쓴 책은 뇌는 춤추고 싶다 라고 두 권을 썼는데, 사실 이 두 책을 다 독일어로 썼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썼다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오히려 책을 새로 쓰는 것보다 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셨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막 이렇게 매끄럽게 읽히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로 쓴 책은 아니라서. 근데 이 두 책도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는 제 첫 번째 책인데, 왜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고 했냐면, 우리의 뇌는 혼자 행복하거나 혼자 살기 위한 뇌로 진화한 게 아니라 인류의 진화사를 보면 우리의 지능이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도록 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통 궁금하고, 우리가 뭐 행복하건 불행하건 스트레스 받건 아니면은 기분이 좋건 막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생각해 보면 다 다른 사람 때문이지 사람이 아닌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뭐 아주 기쁘거나 하진 않거든요. 누가 날 좋아하는구나, 누가 날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뇌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도 관련이 있는 책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친구랑 같이 쓴 책이에요. 줄리아 크리스텐슨 박사라고 하는 친구랑 둘이 같이 쓴 책인데, 둘 다 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박사님, 뇌가 건강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려면 뭘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춤추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의 카파를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 두 번째는 뇌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을 기르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뇌의 카파도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정신의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토종병이라고 알려진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에요. HWABYEOBYUNG로 등록이 돼 있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교 문화로 인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 표현 불능증으로 인한 신체의 병까지 생기는 거. 이거를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데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나는 화날 땐 화난다, 나는 속상할 땐 속상하다라고 내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합쳐봤더니요,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거를 다 같이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직접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춤출 수는 없어도 집에서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춤을 추더라도 내 감정 표현은 되는 거고 운동도 되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춤을 추게 되면은 그 사람과도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뇌에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게 춤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책은 뇌는 춤추고 싶다 입니다. 두 책 다 독일에서는 꽤 잘 팔렸고요. 이 책은 영어랑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앞에 좋아하는 뇌과학자 두 분에 이어서 제 책을 살짝 껴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저는 영어를 읽었는데 한국어 버전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릿이라는 책이고, 영어 원제도 그릿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Why passion and resilience are the secrets to success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계속 해가지고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뭔가에 도전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써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책 앞에도 나와요. 이 책의 저자가 어렸을 때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저자 아빠가 그랬대요. 넌 천재도 아닌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말해주는 거는 내가 천재가 아니라도, 좋은 집안에서 타고나고 막 좋은 학교 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열정과 끈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뒤에는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릿이라는 말이 사실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고난도 견디는 근성, 용기, 집념, 투지,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와닿는 거는 똥배짱, 이게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누가 넌 안 될 거야, 뭐 이거는 네가 뭐 그렇게 머리가 좋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선생님이건 친구건. 근데 그때 그냥 똥배짱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끝까지 포기 안 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게 똥배짱 그릿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끈기 있고 집요하게 하는 거를 이기기 어려워요. 다른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나중에 우리 세상을 바꿀 거야, 우리 이런 걸 해볼래 라는 얘기를 막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몇 개가 있는데, 막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 서보고 싶어, 또는 나는 정말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책을 쓰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꿈꾸고 있었던 것들을 어쨌든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룬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내 꿈을 가지고서는 내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시간과 타이밍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형이 있어요. 이 형이 뭐 옛날 걸그룹이긴 한데, 뭐 핑클이라든지 백지영 씨라든지 뭐 이 너무너무 유명한 곡들을 막 정말 40~50곡 넘게 작곡한 그런 되게 유명한 형인데, 그 형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형이 박진영 씨나 방시혁 씨보다도 훨씬 선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옛날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진영이나 시혁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야, 우리는 정말 형, 나는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 노래를 수출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알아? 진짜 여기 가요 하나 정말 그 음원 시장에 내기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형이.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싸이가 나와서 강남스타일로 히트치고 지금처럼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때는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허황된 꿈을 꾸냐 생각했는데 그 꿈을 10년, 20년, 30년 포기하지 않고 진짜 만들어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한 30년 전, 4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기에 당연히 우리가 세계시장 1등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정말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튜브 가장 구독수가 많이 나온 아기상어송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방탄소년단,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말할 게 없죠. 정말 진짜 한국에서 나온 노래들과 많은 어떤 드라마, 정말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었냐? 꿈을 가지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저는 1번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그릿입니다. 꿈을 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똥배짱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거. 뭐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도 좋고 내가 천재가 아니라도 좋고 별거 없어도 나는 해낼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는 게 결국은 뭔가를 이루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능이나 아니면 능력은 그 정도로 독하게 내가 마음을 먹고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요, 조금씩 공부하면서 배워서 쌓아 나가면은 그 매일 하루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걸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본인이 가진 게 별로 없고 나는 왜 얘보다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괜찮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전 책에서 그릿, 그러니까 똥배짱을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똥배짱을 가지라는 얘기가 꼭 남들을 밟고 막 앞서 나가고 나만 먼저 더 잘하겠다고 독한 놈이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바로 이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애덤 그랜트의 베스트셀러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책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결코 나를 루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뭐냐면 이 책에서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버, 그러니까 늘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 달라고 그러면 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기버가 있고, 테이커는 누구냐면은 딴 사람한테서 뺏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뺏어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기버는 이타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서 이렇게 뭔가를 더 가져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나는 주지도 뺏기지도 않을래 라고 딱 네가 주는 만큼 나도 줄래 라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봤을 때 뭔가 기버가 제일 손해를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늘 베풀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런데 재미있게도 큰 성공을 하는 사람 중에는 기버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언뜻 봤을 때 우리 반에선 내가 쟤를 밟고 올라가면은 뭐 1등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걸 목표로 놓고 얘를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정말 전국 단위에서 또는 어떤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되는 사람은 늘 아낌없이 남에게 손도 내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울 줄 아는 기버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남 주는 만큼 나도 주고 뭐 그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심리학 연구들, 그리고 왜 기버가 되는 게 나쁜 일이 아닌가라는 걸 얘기해 주는 책이라서, 그릿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똥배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한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브 앤 테이크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책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한 교수님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최재붕 교수님의, 최재봉이 아닙니다, 최재붕 교수님의 Change 9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들을 기르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9가지 코드로 설명을 했어요. 최재봉 교수님의 바로 전 책은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잖아요, 인류, 현생 인류.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새롭게 진화하는 게 스마트폰을 든 인간, 포노사피엔스. 그래서 모든 걸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하는 그런 새로운 신인류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 막 이걸 깊게 가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적기보다는요,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 뭐 유튜브, 그래서 인기를 끌게 된 비결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오는 9가지 코드 중에는 진정성,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은 팬덤이다. 그리고 데이터와 디지털 세상 속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들, 뭐 다양성, 상상력,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앞으로 올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이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많은 기업에서 보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나는 어떤 일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 같습니다. 최재봉 교수님의 Change 9. 네, 이상 제가 좋아하는 책들 몇 개를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난 앞으로 뭐가 되지? 뭐 사람들이 꿈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나는 꿈이 없나? 난 뭐가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걸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누가 물어보기만 해도 나는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난 나중에 뭐가 되지? 라는 질문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알 수 없는 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는 거기도 한데 내가 바깥을 막 돌아다닐 수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생각,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건 나한테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읽는 습관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좀 자신감이 없어서 시작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작이 반이다. 저도요,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한 지 지금 한 4달 됐거든요. 근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잘하려고 하니까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냥 매주 2개씩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자, 이걸 목표로 시작을 했더니 그냥 나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지르고 보세요.
일단 뭐든지 시작하고 해보고 나서 내가 뭘 더 배워야 되는지,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뭐든지 일단 시작하고 경험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경험을 쌓는 거를 책을 많이 읽으면서 쌓아도 좋고요. 그 다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다, 뭐 나만의 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해보게 되면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무조건 지르고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전부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